브랜드라는 거는 생겨나기도 하지만 유행이 빠르게 지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떠오르는 브랜드에만 너무 열광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투자자들이 가지는 지속성이 전혀 없을 거기 때문에 균형감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저희가 맨날 말씀드려왔던 소비자 지갑과 굉장히 연결성이 깊은 펀드다. 저희 액티브 ETF가 항상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저희는 오래가는 가치, 지속 가능한 가치에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 포인트거든요. 혁신과 소비인데, 혁신이라는 측면은 사실 플랫폼과 대장장에서 저희가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을 담아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 혁신이 일어나서 생산적인 혁신이든 어떠한 방식의 혁신이든 혁신이 일어나서 이게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 소비가 일어나는 영역에서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오래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왔고요. 소비의 영역에 대한 구분을 통해서 장기적인 ETF의 투자 포인트를 가진 펀드를 구상을 계속 해왔고요. 그것을 좀 세대로 나누어서 저희가 구분한 것이 첫 번째가 이제 영에이지고, 저희가 영에이지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 항상 에셋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펀드를 출시할 때의 포인트는 100년 갈 수 있느냐, 100년이 지난 뒤에도 존재할 만한 가치이냐 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유행하는 MZ, 전 세대, X, Y 세대 이런 그때 젊은이들을 지칭하는 그런 명칭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 소비층은 그 어느 시대에거나 항상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지금 최근의 세대들을 많이 지칭하는 밀레니얼이라든지 MZ라든지 이런 컨셉으로 나와 있는 펀드들과는 좀 방향성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생활 속에서 우리의 소비자 지갑에서 영역을 좀 더 확장해 나가는 기업들을 저희는 영에이지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때로는 패션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때로는 전자기기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때로는 테슬라 같은 자동차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소비자 지갑이라는 거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벤처 업계에서는 쉐어 오브 월렛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쓰는 표현이랑 거의 똑같은데 소비자 지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소비자 지갑에서 찾아낼 수 있는 브랜드를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맨날 말씀드려왔던 소비자 지갑과 굉장히 연결성이 깊은 펀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이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는 브랜드들일 거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구분해놨던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영에이지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영에이지들이 지금 당장 환호하는 것들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변동성도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브랜드라는 거는 생겨나기도 하지만 빠르게 또 없어지기도 하고 유행이 빠르게 지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떠오르는 브랜드에만 너무 열광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변동성과 펀드의 지속성, 투자자들이 가지는 지속성이 전혀 좀 없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균형감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한 4가지 영역 정도로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창출, 확장, 강화, 선망이라는 영역으로 좀 구분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가 창출인데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던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창출에 해당하는 영역들은 소비자를 한 10명이라고 보면 그 중에서 한두 명 정도 아는 영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떠오르는 영역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확장되는 국면, 한두 명이 아는 것에서 4-5명 정도로 확장되는 국면이 되는 때에는 폭발적으로 이익이 성장하면서 기업 가치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 있는 기업을 저희는 확장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강화라는 거는 저희가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는 사실 100명 물어보면 100명 다 아는 브랜드일 텐데 이러한 브랜드가 추가적으로 더 강화되는 포인트가 있는지, 우리 삶에서 우리 소비자 지갑에서 1,000원 소비하던 거를 1,100원, 1,500원 소비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강화에 해당하는 포트폴리오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선망이란 것은 지금 현재 영에이지들을 소비력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영에이지들이 실제로 소비력이 좀 생겼을 때 어떤 브랜드를 사고 싶냐, 그들이 선망하는 브랜드는 어떤 것이냐 라는 것도 굉장히 트렌드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영에이지들이 소비하고 있는 것들이 아마도 그 상위에 있는 것들을 대체하는 것이겠지만 그들이 소비력이 올라갔을 때는 계속 그 위로 타고 올라가면서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가장 좋은 브랜드를 구매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브랜드의 최상단에 서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저희는 선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4가지, 창출, 확장, 강화, 선망이라는 4가지의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밸런스를 맞춰 놓으면 기존의 이제 영에이지들 혹은 MZ, 밀레니얼 이런 타겟으로 딱 집중적으로 젊은 세대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포트폴리오의 균형감을 가지고 확장되는 소비에 올라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좀 더 강점을 가지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트렌드 팔로워인지 트렌드 리더인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트렌드 리더들에게도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은, 트렌드 리더들이 하기 되게 좋은 실수는 뭐냐면, 나는 이미 안지가 오래됐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소비할 때는 오히려 그 브랜드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좀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기업 가치가 확대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지는 것과 브랜드가 좀 핫했던 것과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저희가 뭐 대안이 되어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분들은 저희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새롭게 떠오르는 트렌드를 알게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그 트렌드에 올라탈 수 있는 하나의 펀드로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양쪽에서 다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트렌드에 대한 얘기, 소비재로서의 얘기고요. 가지고 있는 속성, 그 다음에 오래 갈 수 있는 속성들을 나누어서 ETF로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ETF는 이걸 팔고 이걸 사세요라기보다 국면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국면을 언제는 이게 좋습니다, 언제는 이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하진 절대 않고요.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시장을 아웃퍼폼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춰가려고 하기 때문에 각각의 존재가 이유가 있지만 각각으로 분산을 해놓으시면 좋다. 예를 들면 대장장이에는 저희가 전방 전쟁터로 뭐 모든 에너지의 전기 에너지화, 2차 전지를 좀 많이 삼는다면 제조업 기반이 아무래도 많겠죠. 근데 제조업 기반으로만 포트폴리오를 다 구성하다 보면 글로벌하게 제조업이 좀 안 좋은 시기에는 이 포트폴리오는 좀 안 좋은 성과를 내겠지만, 반면에 또 소비재는 그때 좋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포트폴리오들에 대한 분산을 통해서 접근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와중에 제조업은 혹시 뭐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거나 나는 이미 그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어서 이미 나의 자산은 굉장히 이쪽에 많이 열려 있다 라면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소비재 사이드에서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분산 차원에서 저희가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어떤 투자자, 지금 현재 어떤 투자자라기보다 자기의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자기의 상황에서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을 좀 결정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브랜드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거, 저희가 항상 보는 거는 그 기업이 브랜드로서 바게닝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거든요. 그 업계를 얼마나 주도하느냐죠.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사실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 마진을 붙여서 파는 입장에서 사실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소비자에게 얼마든지 원하는 가격만큼을 제시할 수 있는 거고, 에르메스 같은 경우나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재고가 남으면 오히려 이걸 다 불태워버리는 정도로 굉장히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건 이 브랜드를 가지고 유지하는 그 파워, 그리고 그 바게닝 파워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럭셔리 브랜드들이 이걸 굉장히 잘 유지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의 매력도가 높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정량적인 지표로 본다면 지난 10년 전에 비해서 현재의 이런 기업들의 GP 마진,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마크업이라고 하는 건데, 원가를 얼마에 만들었는데 얼마에 팔 수 있느냐, 몇 배의 가격에 내가 팔 수 있느냐, 그럼 나머지 만큼은 우리가 남겨서 뭐 마케팅에 사용을 하든 브랜드 관리에 사용을 하든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보면은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은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왔습니다. 마크업을 개선해 왔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지 저희가 많이 살펴보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 중에서도 마크업이 이미 충분히 많이 올라가서 더 이상 새로운 소비자가 없다면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뭐 지금까지 이래왔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얼마나 소비자를 더 늘릴 수 있는지, 앞으로 침투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더 남아 있는지, 정량적으로 숫자가 얼마나 더 개선될 수 있는지를 보면서 판단할 거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지금 시장에서 알고 있는 모든 럭셔리 브랜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지는 기업들을 좀 투자하기에 매력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변화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체감되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소비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어 갈 거고, 광고의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어 갈 거고, 소비자들은 이런 것을 더 선호할 거고 라는 전망을 한다면 사실 그거는 이제 광고나 미디어 업종이나 패션 쪽에서 훨씬 더 잘하실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막 트렌드에 굉장히 빠르게 앞서 나간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포트폴리오나 매니징 하는 거에 대한 접근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브랜드가 요즘 떠오르고 있는데 포트폴리오에 없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게 좀 미스매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트렌드의 변화가 이렇게 되어 왔다는 것을 학습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뭐 미리 내다보고 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물론 중장기적인 방향성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은 생각은 하지만,
변화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해가지고 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소비자의 지갑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와 비교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더 강하다. 그리고 사실 주가 측면,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트렌드를 빨리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10명 중 1명이 알고 있던 브랜드가 10명 중 4명, 5명이 알고 있고 그 많은 인원이 더 소비하기를 원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10명 중 10명이 알고 있는 브랜드가 어느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명 중 1명이 아는 브랜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그 궤적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상식적으로 소비자적 관점에서 계속해서 바라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만의 좀 특이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글로벌 영예이지인데 저희가 아시아권에서 트렌드 변화가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게 한국이잖아요. 특히 이제 K 컬처들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문화를 굉장히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자들, 저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그 소비자들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미국 시장에서 있는 투자자들이나 글로벌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보다 우리가 더 빠르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미국 기업들이 더 중요한 건 사실 아시아권, 해외로 진출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느냐의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럭셔리 브랜드들도 대부분 아시아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소비 패턴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오고 있고요.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학습되어 있던 기업들이 얘기했던, 브랜드들이 알려줬던 대로 소비를 해오고 남들이 하는 소비를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으로 했다면 이제는 점점 더 분화된 소비를 많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개인화된 소비 시장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는 것이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화된 소비 시장에 그냥 개인화된 브랜드 하나가 한 10% 정도만 소비할 수 있는 것에서 떠오른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그렇게까지 커지진 않거든요. 이게 매스마켓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기업을 좀 더 바라보려고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의 초개인화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도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트렌드이고요. 근데 저희가 그 하나하나의 브랜드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개인화되고 있는 브랜드한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라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룰루레몬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룰루레몬이라는 기업이 원단을 개발할 때 또 같이 하는 기업이 대만의 에클락 같은 이제 의류 생산을 해주는 OEM 기업이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단 개발 같은 과정부터 같이 하는데, 룰루레몬처럼 브랜딩을 굉장히 강하게 해가지고 10명으로 더 퍼져나갈 수 있는 브랜드라면 이거에 직접 투자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다른 브랜드들도 이런 애슬레저 트렌드에 함께 하고 싶어서 에클랏에 가서 우리도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면 애슬레저 트렌드에 적합한, 영에이지 애슬레저 트렌드에 적합한 ODM 기업이 저희 영에이지엔 더 적합한 기업이 되겠죠. 그거는 저희가 다이나믹을 항상 봐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저희는 액티브 매니징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가 항상 떠오른다고 해서 그 브랜드가 다 모든 시장을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브랜드의 뒤를 바치고 있는 기업들, 또 플랫폼이 되는 기업들도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또 영에이지에 적합하다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소비 패턴을 뛰어넘어서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은 그런 관점을 좀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브랜드 차원에서 좀 더 보자면, 루이비통이 요번 시즌에 이게 될 거야 라고 해서 패션쇼를 딱 하고 나면 모든 패션 업계가 영향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다 전환을 하고, 올해의 색깔은 이거야 라고 하면 그 색깔로 다 넘어가고, 이런 트렌드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직접적으로 수익을 취하진 않지만 말을 했을 때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미치는 그런 기업들이 지배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성적이지만 저희가 계속 리서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팔로우업을 하다 보면 이 업계에서는 이 브랜드가 만들어내는 선구적인 역할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업이 적절한 가격에 왔을 때 저희가 펀드에서 함께 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대장장이 영에이지라는 정확한 투자 포인트, 운용 철학을 가지고 있는 펀드들이기 때문에 그 펀드들의 속성을 좀 더 갈고 닦는 게 저희는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리치 투게더 시리즈들에서 이미 저희가 혁신과 소비에 대한 영역으로 이러한 기업들을 계속해서 봐왔기 때문에 이게 저희한테 새로운 영역이다라고는 보시지 않아도 좋을 것 같고, 물론 펀드는 새롭게 출시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리서치를 좀 더 갈고 닦으면서 이 펀드의 속성들을 잘 살려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속성이 분명히 다른데 각각이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 팀 차원에서는 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